대한민국 축구의 자존심, 손흥민. 그런데 그가 임신 협박을 당했다? 3억 원을 건네고도 끝나지 않은 협박. 초음파 사진, 각서,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의 등장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손흥민 임신 협박극 위 전말. 지금부터 5가지 핵심 궁금증을 통해 이 충격적 사건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1개와 구독 1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렸다. 축구 실력으로만 주목받아온 그가 이번에는 스포츠가 아닌 스캔들의 중심에 선 것이다. 바로 임신을 빌미로 한 협박 사건이다. 이 사건은 손흥민을 상대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뜯어낸 여성이 실제로 임신을 했는지 여부와 함께 이후 또 다른 남성이 등장하며 2차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 수사 중이며 관련 피의자에 대해 구속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일까? 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협박의 타깃이 되었으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을 중심으로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해보겠다. 1.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사건은 20대 여성 A씨가 손흥민 선수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연락을 취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 여성은 손흥민 측에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손흥민 측은 외부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와 교제 중이던 40대 남성 B씨가 이후 다시 손흥민 측에 접근해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추가로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다. 손흥민 측은 이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를 공갈 혐의로,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2. 손흥민과 A씨, 실제로 교제했던 사이인가?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과 A씨는 실제로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보인다. 다만 그 교제의 깊이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중요한 건 임신을 주장한 시점에도 이들이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교제는 끝났지만 연락은 이어진 상태였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즉,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사실은 교제가 끝난 뒤 혹은 끝나가는 무렵에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손흥민 측 입장에서는 임신이 진짜였는지 여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왜 3억 원을 건넸는가? 가장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만약 임신 사실이 불확실했다면 왜 손흥민은 거액의 돈을 건넸을까? 손흥민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이 외부로 유포되어 선수 본인은 물론 소속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A씨는 3억 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중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왜 정식 고소보다 혹은 임신 진위 확인보다 선불로 거액을 건넸는가? 이 지점이 손흥민 측에도 아쉬운 대응이라는 지적을 낳는다. 그러나 스타라는 상징성과 소속 구단, 국가대표 이미지까지 고려할 때 손흥민의 선택은 침묵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 4. 임신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경찰은 A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초음파 사진 자체가 실제로 본인의 것인지 혹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인지에 따라 사기죄나 명예훼손 혐의까지도 적용 가능하다. 또한 실제로 A씨가 임신한 적이 있다 해도 그 아이가 손흥민의 아이였는지 여부는 미확인 상태다. 특히 A씨가 지난해 6월쯤 임신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에 대한 언급이 일절없는 점, 이후 남성과의 연애 사실 등은 임신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더하는 요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 진료 기록, DNA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 규명에 나섰다. 5. 공갈과 협박은 어떻게 다른가? 이 사건에서 A씨는 공갈 혐의, B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협박과 공갈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한다. 법적으로 협박은 상대의 의사결정을 강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지만 공갈은 그 협박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뜻한다. 즉,
협박만 했으면 협박죄, 돈까지 받았다면 공갈죄다. 형량도 차이가 있다.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갈의 형량이 훨씬 무겁다. A씨는 실제로 3억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공갈죄가 적용되었고 B씨는 돈을 받지는 못했기에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손흥민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선수를 협박한 일당에게 선처없는 엄정 대응을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손흥민은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대중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이 사건은 해외 언론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BBC, 더선, 스카이 스포츠 등 영국 주요 매체는 일제히 해당 사건을 보도하며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거짓 임신 주장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손흥민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며 과거에도 축구에 집중하고 싶어서 당분간 결혼 생각은 없다고 밝혀온 바 있다. 그가 누군가와 사귀었든 헤어졌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이 사적인 부분이 거짓 주장과 함께 돈을 뜯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 스캔들이 아니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어떻게 왜곡되고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이기도 하다. 유명인의 공적 이미지와 사생활이 충돌할 때 언제나 가장 큰 피해는 사실과 무관한 루머에 시달리는 본인에게 돌아온다. 현재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신문을 진행 중이며 곧 구속 여부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임신 주장과 금전 요구의 진실 여부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대중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한 이미지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이 그의 커리어의 일시적인 흠집으로 남게 될까? 진실은 곧 밝혀진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